자, 이어서 뉴욕 증시 좀 더 자세하게 현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날 뉴욕 증시는 그야말로 CPI 이후에 장중의 변동성이 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뉴욕 주식시장은 요동치는 하루였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약지만 끝은 좋았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2% 넘게 급등하는 등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오라클 실적 발표에 뒤늦게 반응하면서 8% 폭등한 것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 반등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평균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1%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1.07%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 2.17% 오른 17,395.53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특히 반도체 종목들이 초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낙폭이 컸던 데다 레리 앨리스 오라클 회장 겸 최고 기술 책임자가 AI 기대감을 다시 높이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폭등했는데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는 AI 수요가 여전히 엄청나다며 투자 수익도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는 초반 약세를 딛고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세의 탄력이 붙어 결국 8.15%를 노리고 있는 AMD도 4.91% 급등했고요. 맞춤형 AI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은 6.79%나 뛰었습니다. 퀄컴과 인텔은 3% 뛰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오른 종목은 암이었습니다. 암은 10.3% 폭등 마감했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빅테크 종목들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애플은 하루 만에 상승세로 돌아서 1.16%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름세를 지속해 2.13% 뛰었습니다. 알파벳 1.68%, 아마존 2.77%, 메타 1.39% 올랐고요. 테슬라도 0.87% 상승했습니다. 어제 미국 대선 토론에 따른 여파도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비해 우위를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온라인 베팅 사이트인 프리딕트잇에 따르면 트럼프의 승리에 대한 가격은 48센트, 해리스가 승리할 경우 55센트로 책정됐습니다. 이에 트럼프 관련주들은 급락하고 해리스 관련주는 상승했는데요. 즉 트럼프 수혜주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관련주와 교도소 운용업체 주식 등이 밀렸고 트럼프 미디어 주식도 급락했습니다. 반대로 해리스 행정부에서 이득을 볼 것으로 기대된 태양광 관련 주식들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퍼스트솔라와 썬런 주가는 10% 넘게 뛰었고 솔라엣지 테크놀로지스도 8% 올랐습니다. 네, 반도체들이 강세를 띄었다는 점이 국내 증시에도 이게 좀 호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시장에서는 CPI에 관심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헤드라인뿐만이 아니라 근원까지 체크를 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금리 인하 전망까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증시 출발은 사실 불안했습니다. 미국의 기조적인 물가 흐름을 볼 수 있는 8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0.3%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심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7월 대비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진 것으로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시그널이 나온 겁니다. 이에 따라 9월 FOMC에서 B컷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자들은 실망감을 표했습니다. 미국의 8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3% 오르며 월가 예상치와 전월 상승폭을 소폭 웃돈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문제는 바로 주거비였습니다. 주거비가 전월 대비 0.5% 상승해 7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된 건데요.
CPI는 예상에 부합했지만 근원 CPI가 전망치를 소폭 웃돌면서 시장은 오는 17일과 18일 열리는 FOMC 정례회의에서 B컷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패드워치는 현재 연준이 9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가능성을 85%, 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을 15% 반영 중입니다. 사실상 B컷 가능성이 사라진 건데요. 어제만 해도 B컷 가능성이 31%였는데 하루 만에 16%포인트나 급락한 겁니다. 인터랙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는 단독으로 보면 CPI 지표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예상보다 높은 근원 CPI 지표는 시장에 필요하지 않았던 수치로 이는 B컷의 금리 인하에 희망을 걸었던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고 그런 기대는 모두 사라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연준은 오늘 CPI 보고서와 내일로 예정된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종합해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공개될 주요 지표로 내일 예정된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남았습니다. 시차를 두고 소매물가인 CPI에 영향을 주는 생산자 물가 PPI는 8월에 전월보다 0.2% 올라 7월 상승률 0.1%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또 유럽 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는데요. 유럽 중앙은행은 내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유로존의 기준금리는 3.5%가 됩니다. 이 밖에도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되고요. 어도비와 크로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25bp냐, 50bp냐 이렇게 얘기가 많았지만 점점 25 쪽으로 기울어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